자,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합류해 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발장전으로 가겠습니다. 일발장전 오늘은 사실 기업 선택 좀 어려워요. 어제 제가 이제 불경기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럴 때는 주식시장도 저가주나 이제 양 많은 주식, 뭐 테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심드렁하길래 아 분산이 안 되는구나. 뭔가 걸림돌이 있겠거니 했는데 결국엔 장중에 또 이게 등장을 해버렸네. 차이나 리스크인데 아직은 크게 도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 쪽을 잘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 증시도 장중에 좀 불어졌죠. 반독점 과징금, 빅테크 관련, 중국 내 빅테크 관련 기업들, 뭐 텐센트, 알리바바의 무더기 과징금이 부과돼서 규제 위험이 다시 부각이 됐고,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대형 기술주 주가 흐름을 추정하는 항생 테크 지수가 한 4%가량 급락을 했죠. 알리바바는 장중에 7% 갔다가 5.8% 끝나긴 했습니다만, 자, 요런 것들 다 반영하는 중국의 renminbi 위안화의 추이를 봐야 됩니다. 6.7위안 정도 가고 있는데 이게 고점이 6.8위안이에요. 그런데 거기 뚫어버리면은 이게 국면이 또 달라지는데 지금 코로나 다시 확산세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죠.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전염성이 강한 하위 변이가 중국 내에서도 지금 변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락다운 트라우마가 조금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하고 락다운 그리고 유가의 변동 추이 연관성이 있잖아요. 중국의 락다운이 지속되면 유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유가를 지금 끄집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포석을 가지고 있는지 참 이것도 밑바닥에서 보면은 굉장히 꼬여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저 또 한 가지인데 어제 장중에 루머인데 중국의 완다그룹이 이건 루머입니다. 아직 1,0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조 원대 분식 회계설이 어제 돌았어요. 근데 완다그룹은 지난번 헝다그룹하고 비슷하지만 중국 내 상업용 부동산 개발 업체죠. 뭐 쇼핑몰, 영화관 사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왜 자꾸 보냐면 헝다, 완다 요게 이제 코인 시장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가상화폐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 부동산 부채 때문에 가계부채가 좀 이슈가 있죠. 내일 또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저런 기업들의 상징성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관찰 대상입니다. 뭐 얘기가 좀 길어지면 그렇고 하여튼 차이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의 위안화, 역외 위안이 현재 6.7위 위안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6.8위안 쪽으로 움직이고 약해지면은 위안화 약세는 원화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원화 약세. 네. 그렇지 않아도 원화 환율이 지금 올라가서 1,310원까지 가는데 중국 위안화하고 또 연동되면은 이게 더블링으로 좀 피곤해져서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해드리는 것 같지만 일단 리스크 요인들은 자꾸 짚어봐야 돼요. 그리고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이게 실제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분께 뭐 매크로 얘기를 여쭤보는 거는 그럼 그렇고 저거를 우리가 비껴갈 수도 있는지. 자, 정태관 팀장은 아까 하셨으니까 유창희 대표한테. 네, 네 뭐 중국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좋은 얘기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 나올 때는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또 너무 많이 뭉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이제 처음 중국 증시에 좀 밀렸었던 것이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게 이제 규제를 뭐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가 갑자기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에 규제 세게 했다가 좀 풀어주는 듯한 모습. 또 벌금 때리고. 네, 뭐 그러면서 중국 종잡을 수가 없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생을 필두로 해서 한 2% 정도의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완다그룹도 뭐 약간 분식 얘기 나왔지만 또 채권 발행을 했다고 한 소식이 나왔고. 근데 이 채권을 말씀하신 대로 그 후속 보도가 나왔죠. 공식 보도인데 다롄 완다 상업관리그룹이 10억 위안, 2천억 원이거든요. 네. 근데 분식회계는 20조라고 때리고 루머지만 네, 그다음에 곧바로 채권 발행을 2천억 원을 발행했는데 발행금리가 6.8%야. 고금리 발행했죠. 거기다가 이거를 발행한 돈을 전부 채무상환에 쓴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좀 걸리는 거야. 찜찜하게 왜 이렇게 할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그 뉴스에는 잘 안 나는데 2차 전지 관련돼서 제 기업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좀
그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또 그 2차 전지 관련 중심에서 또 차익성 매물도 나왔었고 뭐 이런저런 이제 흐름이 나왔었는데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중국은 좀 추세가 살아있는 유일하게 지금 조정이 없는 국가가 중국 쪽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지난주 수요일에도 코로나 때문에 좀 봉쇄 얘기가 좀 있었고 어제도 약간 이제 상하이 쪽에 약간 전염력이 강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다시 또 나쁜 소리가 나오면서 좀 주가를 눌렀습니다만은 다시 돌아간다라면 아직은 추세가 좀 살아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중국은 어쨌든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통제를 한다는 부분들이 또 단점이지만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계속해서 지난주에 썰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약 2천억 정도 그 2억 달러 정도의 채권을 발행을 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기 부양의 의지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돈 푸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보신다라면 일단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는 또 조정이 크게 나오지만 또 그것이 벗어나면 또 반등도 크게 나왔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오히려 중국 쪽보다는 일본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본 생각하고 엔화 있습니다. 약세. 네, 일본 130. 엔화 약세가 어저께 좀 출현. 트리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혹은 내일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아시아 증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매크로의 그 부정적인 이벤트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호가는 그렇게 막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는데 요대로만 진행이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힘 뭐 그런 대로 또 잘 또 막아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인버스 ETF를 사실 이제 또 지적을 했거든요. 종목 선택도 어렵고 또 피해가야 되나 싶어서 정태 팀장님. 저는 일단 뭐 중국 얘기만 좀 간단하게 좀 드리면 일단은 통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 뭐 학습 효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국한돼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여기서 한 단계 좀 나아가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좀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기업 프렌들리 이런 측면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기업들이 중국에서 기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기업들의 어떤 탈중국화에 대한 얘기도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규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상황들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 그런 리스크도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보다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게 전 중국 입장에서 더 큰 리스크라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게 오히려 중국의 경기 침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뭐 완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이 리스크 규모를 보게 되면 이전에 헝다가 더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어쨌든 뭐 잠재웠습니다. 이게 완전히 끝난 건지 어떤 건지는 뭐 다 파헤쳐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불씨를 잠재웠거든요. 완다도 그렇게 전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런 부분이 탈중국화 뭐 이런 부분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게 오히려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버스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한 게 그래서 필수 소비재 ETF를 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추천주 YG 플러스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특히나 필수 소비재 중에서 그 중에서도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충성 고객들이 이제 덕질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 소비가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연관된 종목이 있다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조차 다 불안하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참고 인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현금이 어찌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뭐 그림이 딱 명확해지면은 뭐 진격 앞으로 이렇게라도 하겠는데 애매하네요. 오늘 애매해서. 자, 그러면은 일반장전은 뭐 딱히 더 이어갈 건 없고.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아직까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는 리스크보다는 좀 기대감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과의 무역 그 관세 이후의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중국, 인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원유를 가져오고 있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또
반복하지만 경기 네. 부양에 힘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작은 시황은 좀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지만 전체적인 큰 시황은 아직까지는 다른 그 국가들 대비해서는 견조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오케이. 있습니다.